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집중 매수 대상으로 481달러까지 고공행진하던 게임스톱이 90달러로 무너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 간의 매매 공방 속에 1600% 급등했지만 이제 랠리가 끝나는 신호가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외환 보유액이 4,42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0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 경신 행진을 멈췄습니다. 달러와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환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하락 전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1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2.0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인 55.5보다 부진했습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함께 방역 강화에 주요 경기 지표들이 줄줄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당초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밀어붙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조정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를 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게임스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힘을 실어줬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협의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원안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뉴스가 오후장에도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 알 수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애플카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전장에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기아차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나오면서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팩트체크 해봐야겠죠.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월이긴 한데요. 1월부터 좀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훈풍을 타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는데 1월 말부터는 사실 조금 부진하기는 했었죠. 수급 동향과 함께 1월 증시 좀 살펴볼까요? 네, 2월이지만 1월 같은 2월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1월 달에 여러 가지 또 변화를 확인해야 2월 달도 잘 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이제 수급 관련된 부분부터 살펴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그래도 선전합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인 위치는 위쪽에 있는데 한번 또 조정권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게 훼손된 모습은 있다고 하더라도 2월 달 들면서 여전히 힘은 내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변화는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지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1월 달은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외로운 개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개미보단 개인분이라고 하셔야겠죠. 네, 이런 쪽에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양시장 모두 뚜렷한 가운데 아직 어떤 연기금 쪽 관련돼서도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만큼 팔았으면 된 게 아니냐라고 할지 몰라도 아직은 모르죠. 그거에 대한 분위기는 한국 비중을 국내 비중을 계속 줄이겠다라고 하는 주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는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기업 운용 계획을 바꿔서 중소형주 쪽, 코스닥 중소형주 쪽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얘기는 하겠다고 했는데 미팅을 해서 계획을 바꿔야 되기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기금도 솔직히 저희가 내는 돈이 연기금으로 가서 그게 운용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들은 사고 연기금 팔고 우리가 낸 돈과 우리가 지금 운용하는 돈이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와 함께 또 그 지수와 고객예탁금 신용잔고 관점을 보게 되면 요즘에 신용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한 21조, 22조 대까지 늘어가던 신용잔고가 오늘 기자를 보게 되면 20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고점에서 빠르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개인들은 사고 싶어도 증권사에서 거의 다 막아놨습니다. 신용을 막다 보니까 매수를 신용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기만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반강제적인 신용의 정리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갈 텐데 신용 좀 써야 될 텐데라고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게 저희 돈이 아닙니다. 그냥 빌려서 쓰는 거긴 한데 그거에 따른 폐해를 나중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들도 약간 있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계좌의 돈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 여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와 함께 또 예탁금도 지금 한 70조 원대 넘어갔던 부분들 쪽에서 한 60조 원대, 여전히 예탁금의 든든한 배경은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개인 유동성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좀 여전히 총알은 많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그러면 외국인들은 언제쯤 돌아올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고요. 영어로 물어봐야 되다 보니까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달러를 기준을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지금 달러와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인덱스 기준으로 잘 안 빠집니다. 다시 한번 90대가 이탈하다가 91대까지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나 신흥국 쪽에 관심을 가지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지표죠. 게다가 상대적으로 원화만 달러와의 강세에 대비해서 원화 약세가 더 두드러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환율 측면만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변해야 되겠죠. 달러화가 약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기관 쪽에 또 다른 파생과 관련된 쪽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도 잠깐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꽉 찼습니다. 계속 프로그램 매도만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즉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권, 즉 역베이시스가 큰 상황으로, 백오데이션이 지금 큰 상황으로 돼 있죠. 이런 쪽에서 베이시스의 선물과 현물 차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즉 선물이 현물보다 더 낮게 나오다 보니까 싸진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현물을 팔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 즉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기조죠. 이런 쪽에서 어떤 선물과 현물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개선이 돼야 이런 꽉 찬 프로그램 매도만 이어지는 모습들 쪽에서 매수로 반전이 나오겠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약간씩 개선 기미가 보이는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를 높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지만 또 동향들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3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또 약간 변화가 이어지면서 이제 정상적인 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시장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1월달 같은 경우도 개인들은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쪽의 운수장비는 계속 매수를 했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다 매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있는 화학 쪽, 그리고 또 금융주는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는데 기관은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과 같은 비금속 광물만 살짝 샀을 뿐이고 기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하기 싫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계속 나오는 단계고요. 또 하나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산 종목들의 1월달 동향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최근까지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외국인은 BBID 산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았던 성장 섹터인데 이쪽을 올해도 계속 사고 있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관련된 플랫폼 쪽의 네이버, 카카오, LG화학의 배터리, 그리고 NC소프트 게임 이러면 얘기가 다 나온 것 같고요. 게다가 금융주까지 플러스 알파라고 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금융주도 사고 저금리 기조 쪽에서 금융주도 사고 성장주도 산다.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둘 다 베팅을 하면서 만약에 금리만 가지고 또 판단할 건 아니니까요. 이런 쪽에 대한 변화는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 또 K 컨텐츠의 선두주자죠. 그와 함께 어떤 바이오 종목들을 빼고 나게 되면은 그래도 리노공업, KMW, 유진테크, TCK, 유니셈, 대주전자재료 모두 다 관련된 종목으로 보게 되면 약간 어떤 이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재료, 부품, 장비 쪽이 되게 많다라는 쪽도 눈에 띄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계속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종목들 보게 되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대표적인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관련된 대표 주자죠.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유진테크도 당연히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 호조와 함께 기대가 높은 상황들이고 MC넥스도 전장 관련된 쪽에 카메라가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라는 쪽이 나오고 있죠. 그밖에 다나와도 지금 성장은 계속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눈에 띄고 있고요. 또 기관은 그러면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기관도 그렇게 팔면서도 남모르게 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SK는 일단 지주사인데 투자형 지주사죠. 그래서 지금 투자 잘하고 있다는 관점과 함께 고려아연도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원자재 가격의 강세 흐름들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터리얼즈 같은 경우 SKC도 어떻게 보면 동박 쪽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계속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더 관심이 높습니다. 에코프로, CIS, LNF 이런 우리 산업까지 2차 전지 쪽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YG엔터라든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약간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아닐까. 특히 이제 YG엔터나 키스트 같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들을 계속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도 관심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나 LNF 모두 또 사막 컨덴서 같은 경우도 지금 MLCC 가격도 이제 쇼티지를 보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삼성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막 컨덴서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 지켜보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K는 계속 인수를 잘합니다. 지금 CMO 관련된 해외 업체들 4개째, 이제 프랑스 거까지 하게 되면 4개째 인수를 하면서 계속 위상을 높여갈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수소 관련된 쪽에 플러그도 지분을 인수하면서 친환경 쪽 그리고 또 바이오 쪽 그리고 몇 가지 좀 축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지금 SK가 트렌드에 맞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주사 입장 쪽에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월 수급과 함께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외로운 개미들, 개인들의 싸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하나씩 짚어봐 주셨는데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뭐 외국인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만 매수세를 좀 진행하는 등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시장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 코스닥에선 매도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NC소프트, 기아차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LNF, 부영테크, 헬릭스미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선 카카오,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LNF, 베스파, 아진산업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애플카 협력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 업종, 뭐 건설 업종,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 뭐 건설 업종이야 뭐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둔 점과 더불어서 이 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유입되는 측면 등은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애플카 협력설이 좀 재등장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외신 보도로 이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이 권밍치 애널리스트가 애플과 현대차그룹이 함께 전기차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면서 일단 2월 중에 이런 뭐 4조 원 규모 계약 예정설 등 뭐 이런 소식 등이 현대기아차 그룹주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끄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전장에 현대차 그룹이 다시금 결정된 바 없다라는 부인을 하면서 뭐 장중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큰 흐름상으로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이슈와 더불어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주가로서 좀 알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고민할 포인트는 이 오늘 강세를 보인 현대, 기아차 등을 비롯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주가 조정 시 매수를 할지 아니면 차익 실현 등을 할지 여부를 좀 고민할 시기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 관련주들 같은 경우 현 시점에서 당연스레 적극적인 추가 매수는 부담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신규 매수 전략보다는 조정 시 매수 여부를 고민해 보시는, 그러니까 다소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관련 업종 내 주가 차별화가 일어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반대 측면에서 저가 매수 기회도 일부 포착되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 내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BM, 첨보, 그 외에는 A프로 등에도 관심 기울여 보신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추가 상승 시에는 일단은 신규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2차 전지와 오늘 로봇 관련주들로 좀 매기가 쏠렸는데 그쪽으로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기아차, MC넥스, 효성화학입니다. 먼저 기아차입니다. 네, 기아차 현재 9.20% 상승한 9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애플카 출시 가능성에 주목받고 있는 기아차. 애플로부터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을 거라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해서 10만 원도 한때 돌파를 했었습니다. 기아차가 장중 1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와 애플이 이달 중으로 4조 원 규모의 정식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아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산 기지는 미국의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고요. 2024년 출시가 목표라고 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도 한때 카카오를 제치고 9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오늘 기아차 급등과 함께 현대차 그룹주와 협력사로 알려진 종목들도 함께 동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의 4조 투자 가능성 소식에 강세 보이는 기아차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MC넥스입니다. 네, MC넥스 현재 12.97% 상승한 6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용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MC넥스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2조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이 애플카 생산 뉴스로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에 대한 모멘텀이 확산된 가운데 카메라 공급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카메라 산업은 지난해 1억 1천만 개에서 내년에는 1억 9천만 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MC넥스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꾸준히 개척한 분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88%가량이 이 스마트폰용 제품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MC넥스는 2007년부터 삼성전자 1차 벤더로 등록이 돼서 관련 부품을 납품을 했고요. 201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MC넥스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현재 24.80% 상승한 2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 장 시작과 동시에 상승 출발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현재는 풀렸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방산업 업황 개선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에서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는 리포트를 통해서 효성화학의 현재 주가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효성화학이 생산하는 NF3 산불화 질소 제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방산업 업황 개선으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효성화학은 세계 2위권 NF3 업체로 세계 1위 업체인 SK 머티리얼즈에 비해서 마진율은 낮은 상황이지만 2019년 이후 마진율 갭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며 올해 NF3 가치를 시가총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효성화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또 오후장에 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 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입니다. 네, 앞서서 헤드라인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중국의 이제 4대 PMI가 모두 부진한 성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좋다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이런 PMI 지수가 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오전에 좀 시작을 할 때 시가를 낮게 잡고 좀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전 마감에는 상승으로 0.2%로 상해 지수가 좀 마감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52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5개월 새 최저가 발표가 되면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텐센트에 대한 독점 금지법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악조건이 나왔지만, 그래도 50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 아직까지는 확장 국면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텐센트 이제 직원 100여 명에 대해서 이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이제 해고한 그런 부분도 좀 나왔는데, 일단 지금 오전에 상승을 조금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오전장보다도 좀 오후장이 시작됐지만은 좀 상승을 더 끌어올린 이유는,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춘절을 좀 앞두고 정부 쪽에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이 3영업일 동안에서 연속으로 해서 총 2,740억 위안대 순공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해서 크게 좀 해소가 되면서 15금리가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 시장이 뭐 PMI 지수 좀 좋지 않지만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지금 살짝 좀 눌렸다가 눌림목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제 5일선에 좀 올려놓고 오늘도 지금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5일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나 또는 중기적으로도 가장 편한 전략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종목들은 눌림목 들어온 종목들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상해 지수로 봤을 때 3,400대 이 지수 부분이 지금 강력하게 좀 지지대가 좀 받쳐져 있기 때문에 이 지지대를 분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 말씀드리겠고, 또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5,178포인트까지는 매물대가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나 견조한 중국 시장 흐름 속에 5일선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을 꼽고 계신가요? 예, 텅푸 마이크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코드 번호가 002156이 되겠고요. 심천 A 지수가 좀 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남통화달 마이크로 전자하고 그다음에 후지츠 차이나의 합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중국 3대 직접 회로 패키징 기업으로서 범핑, 그다음에 WLCSP, 그다음에 FC, 그다음에 BGA, SIP 등 패키징의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글로벌 10대 반도체 업체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 회사와의 그 거래가 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서의 상당히 경쟁력을 좀 갖춘 거로서 좀 평가가 되면서 전체 매출의 60%를 수출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다는 거고, 주요 고객으로는 이제 모토로라, 그다음에 지멘스, 또 도시바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연간 단위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가 이제 나왔는데요. 순이익이 3억에서 4억 위안 정도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571.8%에서 2,09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실적을 좀 봐도 지금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지난해 보시면 한 1,460일 위안이 나왔는데 올해는 13,00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 내년에도 15,740 위안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평가를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뭐 중국 종목들이 조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 이건 좀 괜찮다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는 이 상당 박스권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자리를 좀 지켜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당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가격적으로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는 27.460 위안, 환산하면 4,739원이 되겠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32.940 이하까지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걸 좀 한산을 하면은 5,685원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26.840 위안, 한산하면 4,632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퉁푸 마이크로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는요, 원달러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유로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강세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되면서 약간 소폭 하락을 해서 다시 반등하면서 10원대 중반대 개장 이후에 국내 증시 강세에 따른 추가 하락 보이면서 10원대 초중반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NDF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2.7원 정도 하락한 1,115원에 개장했습니다. 달러는 코로나 관련 이슈에 유로 약세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증시 강세에 따른 추가 하락분을 보이며 10원대 중반대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미국의 증시 상승과 함께 원만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90대 후반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91.094에 지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오전 9시 반을 기점으로 다시 약세 전환하면서 장주 90선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91.278선까지 올라서면서 올해 들어 첫 91선 테스트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유로존 GDP가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면서 유로화 약세 기조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작년 3월부터 지속된 위험 선호 심리가 약달러 스탠스를 유지하기는 했으나 올해 들어서부터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성장률 등 펀더멘탈적인 요소에 의해서 달러화가 일정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반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달러는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비농업 급여가 단기적 달러 방향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밤에 미국의 부양책 진정 기대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기존의 1.9조 달러 부양책을 강조하면서 공화당과의 수정안의 협의는 불가하다며 재차 이견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토론 결과 수정된 6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긴급 현안을 다루지 않아서 기존 발표 부양책 이외에는 그 어떠한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산 조정권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부양안 통과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중도 성향 일부 의원들의 부양책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민주당이 현안 통과의 과반을 얻지 못할 불확실성 또한 존재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게임스탑발 리스크에서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비교적 되찾은 모습입니다. 어제 게임스탑은 60% 폭락을 했고 AMC는 41.20% 폭락하는 등 이번 시장에 영향을 준 주요 투기적 거래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시장이 정상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는 심리가 가중됐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15.48%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정성이 감소되는 데 일조했습니다. GME에 이어서 투기적 수요가 몰렸던 은과 금은 시장 정상화에 따른 투기적 매물에서 10% 급락을 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증거금을 18% 상향하면서 은값 급락에 일조했습니다. 국내 시장 개장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3,140대까지 추가 상승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2월 내고 물량으로 추정되는 매도 물량이 소화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 기대에 따른 위안화 강세 흐름 또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화를 키웠습니다. 증시 상승폭 감소에 따른 하단 지지가 보이면서 소폭 반등하며 대차 10원대까지 중반대로 하락을 줄였습니다. 한편 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1을 나타내면서 전월 대비 56.3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100포인트의 안착 이후에 추가 상승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으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 따른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면서 3,100대를 지지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751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811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민은행은 달러 위안 거래 기준 환율을 전거래일 대비 0.17% 오른 6.736 위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10원대 초반 하단 지지 이후에 반등을 했으나 지속적인 증시 강세분을 소화하면서 하락 우위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원대 저점 확인 이후에 반등하는 데 따른 부담감에 10원대 초반대를 중심으로 하단 지지력 또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약간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은 소폭 감소합니다. 하락합니다. 1114원 4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지난주 이제 미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이렇게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좀 변동성이라서 시청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그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 지표도 긍정적 흐름을 여태까지 보이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거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그렇다 해서 급격히 단락해서 나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막 악화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폭 등락을 보이는 그러니까 한 레벨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이제 수렴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그동안에 보여왔었던 일방적인 상승은 제동이 걸렸지만 이러한 펀더멘탈의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 왔었기 때문에 기관적인 시황보다는 이러한 조정에서 기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주가만 놓고 보면 기술적 흐름이 좀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약간 좀 고전적인 지표이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즐겨보는 삼선 전환도 같은 지표는 지금 음전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렴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좀 상방적으로 예전처럼 움직이기는 약간 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우하향 해가지고 일정 폭으로 움직이다가 그 끝부분에서 수렴 끝부분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은 우리가 보통 패턴 분석상으로 그걸 페넌트 뭐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그게 한 2월 후반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간 조정이 이어지다가 상방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의 급상승이 재현되는 그 패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예언을 하기보다는 이 조정 구간 이후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형성될 것인지 이번 조정에서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펀더멘탈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최근에 보면은 같은 현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에 대해서 해석을 뭐 다르게 함에 따라서 상반된 시장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보면 상승을 하고 이렇게 보면 하락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큰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중장기 시황관을 잡고서 실전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지만 추격 매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괜히 이런 구간에서는 추격 매도했다가 뭐 이렇게 걸리거나 추격 매수 반대로 했다가 또 걸리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 시황관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시황관을 보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다음 얘기로 해보면요. FOMC 회의 이후에 재무부에서 분기 정책 보고서 그리고 2분기 재정 조달 계획이 공개가 됐어요.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보면 될까요? 네, 2월 1일 날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경제 정책 보고서가 공개됐고요. 재무부 쪽에서요. 오늘 밤에는 2분기 국채 발행 이제 일정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월 1일 발표된 내용은
공개된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밤에 나오는 내용은 뭐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 쪽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자료인데 그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나 뭐 예전 같은 경우는 GDP 성장이나 고용이나 물가 같이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분야의 주요 지표 흐름을 좀 분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내용을 살펴봐도 그 세 분야가 주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GDP 성장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2분기 연속 회복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연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같은 현상을 놓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연간 마이너스 성장인데 2분기 연속 회복 추세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긍정적일 텐데 이 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틀려질 수 있죠. 그것이 지난 FOMC 회의 때 나타났었던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락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시황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지금 상황이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자 지출 흐름은 지속적으로 개선이다. 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GDP 성장은 저런데 GDP의 3분의 2 차지하는 개인 소비자 지출은 또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들이 엇갈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고용 지표를 놓고 보면은 3, 4월의 충격이 2,220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끔 했는데 12월까지 그중에 56%를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저 56% 회복을 한 거니까 팬데믹 쉽게 말씀드려서 실업률이 2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헷갈리는 지표가 또 나옵니다. 임금 상승률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실업률이 2배가 됐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다 일자리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실업자는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임금 상승률만 보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이렇게 안 좋으니까 시장이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표가 정책의 포커스가 되는 키팩터라는 점을 놓고 보면은 이런 고용지표는 앞으로도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요. 여기서 회복 추세 중이나 아직 2019년 수준 회복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시각적으로 제가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틀 전에 나온 그 PCPI 지표, 이거 세인트루이스 은행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가져왔는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오른쪽 구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절대 레벨을 그 옆에 바로 옆에가 2019년인데 그쪽보다 절대 레벨이 아직도 낮지 않습니까? 아래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급락한 구간에서 그것이 돌려세우는 그 과정이지 그것이 완전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저 노란 부분에서 급락한 구간이 이제 좀 있으면 연간으로 비교되면 이제 2월이니까 3월 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회복을 보여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3, 4월에 들어가면은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재무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급등이 일시적인 흐름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재무부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럴 일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대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보면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정책을 바꿀 만한 요인들은 아직 완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인플레이션이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간주하고 정책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기가 온전히 회복됐다라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지난주에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거를 우리가 시장에서 도망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중기 시황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난주에 도망을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후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기 시황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분기 기준으로 전년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 정도인데 아직도 1,070만 명의 실업 상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되고 회복의 조정 추이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또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좀 재밌는 그런 지표를 좀 내보냈어요. 레스토랑 세일스 회복 추이 그 표를 내보냈는데 이것이 지금 오프라인 업종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등을 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가 그대로 또 원형 턴정형 주식으로 보면 그렇게 패턴을 볼 수가 있겠죠. 저렇게 보면 이게 언제까지 하락할지가 모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놓을 때 재무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빠른 집단 면역이 달성되는 것이 급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방적 접종 계획과 추가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산시장에 그대로 연관이 되는 그 내용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해외 경제시장 회복 속도가 동반돼야지만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달러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럼 유동성 공급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표의 조정,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산시장의 조정을 불러오고 있지만 향후에는 개선이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산시장 내에서 유동성 흐름이 조금 변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국채 발행이 대표적이죠. 그것이 달러하고 금리 쪽으로 영향을 주는데 재무부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전반적인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투자에 기회를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 변동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단기 투자자가 계시다면 일정 부분 현금을 좀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동성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단기 전략으로 유효하게 대응하려면 약간의 현금을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변동성 시장 안에서 현금 확보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고민 덜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누적 수익률 326.3% 기록하고 있고요.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입니다. 국제화품부터 코덱스 은선물,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도 모두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체시스부터 오텍까지도 목표가 달성했고요. 17%, 18%까지 수익률들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 고무벨트부터 써니전자는 2번 들어갔다가 13%, 15% 수익을 내줬고요. 또 S맥, 진양산업, 서현삼메탈, 아이의 우리기술투자 모두 수익률 좋았습니다. 영화금속 22.7%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비덴트, MS오토텍 10%, 15%까지도 수익 내줬죠. 아이큐어가 15.1%, 한동화성 9.9%, 포트 제외돼도 이렇게 수익률 좋았습니다. 써니전자 9.3%, 여기서 진짜 삼화알미늄이 46.6% 수익률 내줬고요. 로보스타가 10.5% 기록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또 인선 ENT가 9.1%, 벽산 13%, 러셀 12%, 로브스타 다시 한번 들어가서 26.4% 기록을 해줬었죠. 네, 에이테크앤 웹젠, 삼성출판사,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는 총 4종목 담겨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2.9%, 덱스터 7.7%, 네이버 6.4% 수익률 좋고요. SNK 4.0% 손실 중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까지 담겨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주연 위원님 바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연 위원님 지금 이렇게 누적 수익률부터 현재 포트까지 살펴봤는데요. 현재 포트 계속해서 수익률 좋은 종목들도 있고 SNK가 약간 오늘 좀 손실이 난 것 같아요. AS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3일째 제 저점에서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월요일부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그어둔 추세대 상단 이 저항 구간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이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으로 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이제 조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현금 보유 확보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좀 해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와주고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보유하신 종목들 이때에 맞는 이제 주도주들 매매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확보 리스크를 이제 좀 줄이는 차원에서 현금 보유를 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이 조금 아직은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매에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인 메디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지금 보시면 상태가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계속 좀 흘러내리는 부분이 그동안의 매수세로 이제 일관되게 왔던 외인들 수급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관들 수급도 조금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냥 수급적으로 이렇게 빠진다라는 그런 흐름을 페이크를 주는 그런 부분 트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5일선을 지금 이탈시켰고 어저께 시가도 깼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렴 구간 안에서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일단 한번 흐름을 지켜보고요. 21선을 돌파한 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20선을 이탈시킨 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20선 눌림을 받고 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덱스터인데요. 덱스터 역시 반등 흐름 잘 나와줬고 하락폭의 한 중심 부분 정도까지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눌림 한 번 정도 5일선 위로 안착했기 때문에 음봉으로 눌림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다시 상단 돌파하러 가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릴 때는.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지금 시장이 급락 나오는 금요일 날 종가에 매수가 들어간 종목인데 현재 한 6% 정도 수익권이죠. 오늘 음봉으로 조금 눌려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3거래일 연속 아침부터 시가를 띄워주는 그런 흐름으로 강하게 상승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움직이는 흐름에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한 계속 보유 관점으로 목표가까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SNK입니다. SNK가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고점에 이제 추세 저항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렴 해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 추세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방향을 위로 잡아준다고 하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목표가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올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000원, 21,900원 이렇게 손절가 잡으시고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